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오늘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소송을 제기해서 큰 화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질 않았는데 소송을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라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이러한 이제 기후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기후 소송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이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이 20주차의 태아 딱따구리, 태명이죠. 딱따구리를 포함해서 대표 청구인인 5세 이하의 아기 40명과 6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이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기 기후 소송단인데요. 이날 이제 저희 헌법재판소 앞에서 6월 13일 날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 기자회견에 이제 어린이, 아기, 임산부들이 참여해서 또 큰 화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인데요. 이 시행령에 규정이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네, 기본권을 침해한다. 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제 그 소송에 참여한 10살 한재아 양이 한 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구가 환경 오염 때문에 나중에 멸망을 한다면 지금의 어른들은 없을 것이다. 근데 어른들이 책임도 안 지고 이 어린이들에게 이 모든 책임들을 떠넘기려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소감을 밝힌 바가 있었고요. 이 대표 청구인이라고 말씀드렸던 20주차의 태아 딱따구리도 사실 이제 세계 최초의 기후 소송에 가장 어린 나이로 참여를 한 것인데요. 그러네요. 그 탄소를 단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기이잖아요. 아기임에도 이전 세대가 배출한 탄소로 인해서 기후 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세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또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이 기본권 그 자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이런 기후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아기 기후 소송단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 였고요. 2020년 3월에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11월에 중학생 2명이 모여가지고 제기한 기후 소송이 또 있었고요. 2021년 10월에는 시민사회가 모인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그 정치단체이죠. 이제 녹색당이 같이 제기를 한 기후 소송도 있었습니다. 모두 헌법소원으로 제기된 것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4건 모두 다 말씀드렸던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 기본법 이 시행령으로 규정이 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 젊은 세대인 건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지금 헌법소원을 했다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는 네. 2018년도 대비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인데요. 그게 작년 8월에 이제 네, 만들어진 제정이 거죠. 된 법인 거죠. 근데 이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입장인 네. 거죠. 지난 3월에 환경부 장관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된 의견서가 있었는데요. 네. 이를 조금 요약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 자체는 정부가 가져갈 목표일 뿐인 거지 이것이 국민들에게 발생할 효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청구인들이 말하는 자유 제한이나 권리 박탈, 기본권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들을 초래하는 직접성은 없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밝힌 의견인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요. 정부 이게 다 영향이 국민에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국내에서 여러 단위에서 제기된 소송의 주요 내용이 정부가 설정한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건데 이 목표 자체는 정부가 우리가 해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실행하기 위해서 설정한 목표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약간 우문의 네.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반대네요. 있습니다. 현문을 했는데 우답을 한 그쵸. 그런 경우군요. 네. 근데 어쨌든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소송이 제기된다니 해외 거를 좀 들여다보죠, 그럼. 네.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모두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결과가 안 나온. 그렇죠. 해외에서는 근데 이제 판결이 이미 내려진 승소 사례가 좀 여러 건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과 동일하게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입니다. 예.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당시 네덜란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의 소송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4에서 17%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불충분하니 25%에서 40%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네덜란드 시민단체인 위르헨다 재단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주의 의무와 그리고 유럽 인권 협약 자체를 위반한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 위르헨다 재단에 이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요. 네덜란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고요. 2심을 거쳐서 2019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작년 독일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도 연방 기후 보호법이 굉장히 부실한 기후변화 대응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은 과거부터 계속 되었었는데요. 기업 대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최근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유 기업이나 에너지 기업에게 이제 소송을 벌여서 세계적인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이 기후 소송의 문제. 네, 이게 약 4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기된 기후 소송이 약 2,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25% 정도는 최근 2년 동안 진행을 한 소송이래요. 그만큼 2년 동안 기후변화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사법권의 힘을 좀 빌려서 이런 책임들을 물어야겠다라고 한 지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숨어 있는 문제들을 또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인 또 현재도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 여러 기후 소송에 저는 좀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미래 세대를 좀 더 생각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네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기후위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미래 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호소, 기후 소송에 관한 문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